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위에 보이는 패스 애니메이션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건 첫 번째 영상인데요. 패스를 따라서 라인을 그리기 때문에 라인 애니메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라인 애니메이션은 선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떤 디자인 모양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씨를 쓴다거나 또는 경로를 표시해 준다거나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하는 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시고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뉴 컴포지션, 저는 1920-1080 그리고 23.976 그리고 듀레이션은 10초로 정했습니다. 생성하시고 상단의 도구 상자에 펜툴 있죠? 이 펜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타임라인에 쉐입 레이어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펜툴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용법을 알려드리자면, 펜툴은 포토샵의 펜툴과 같은데요. 펜툴로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점이 찍히는데요. 이 점들을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뭔가 조절 바가 생겨요. 이렇게. 이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로 곡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러들은 선택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곡선을 바꿀 수가 있고요.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곡선의 반경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점을 직선으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Alt를 누른 상태로, 그럼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로 가져가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러를 다시 만들고 싶으시면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핸들러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러의 한쪽 부분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또한 Alt 누른 상태로 이 한쪽 방향 있죠? 핸들러 하나만 움직이시면 이렇게 한쪽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펜으로 찍었던 점들을 지우고 싶다 하면 컨트롤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펜이 바뀌거든요. 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기존에 찍었던 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펜툴 사용법을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다시 진행해 볼게요. 지우시고 경로를 그려주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걸로 그려볼게요. 중간에 원형으로 회전하는 것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모양이 원이 이쁘지 않죠? 이거는 조절해 가지고 핸들러를 조절해서 좀 원이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다 그렸죠? 네, 그리고 나면 중간에 이렇게 뭔가 막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없앨 겁니다. 상단에 P를 보시면 여기 P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옵션 중에서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확인. 그리고 스트로크가 이 선인데요. 선의 색깔을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두께를 키워서 이 선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50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면 선이 그려졌죠. 이제 라인은 완성이 된 거고요. 라인이 움직이게 애니메이션만 잡으면 되겠죠. 속성을 열어볼게요. 항목을 여시면 여기 Add가 보이는데요. 이 Add에서 트림 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트림 패스를 선택해 줍니다. 트림은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림 패스는 경로를 잘라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속성에 트림 패스 여기 열어보시면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볼 게 바로 스타트하고 엔드입니다. 이 두 개는 잘라내는 조절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0, 엔드는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0과 100을 어떤 크기의 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0은 패스의 시작, 100은 패스의 끝이라고 경로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라는 조절자는 패스의 가장 앞에 놓여 있고 엔드라는 조절자는 패스의 가장 끝에 놓여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두었냐? 이건 이 두 개가 반대로 동작되기 때문인데요. 스타트가 0인 상태에서 100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로를 이 위에서부터 이 밑으로 그렸죠? 그러면 스타트 조절자는 이 가장 위에 이 11시 방향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0에서 100으로 가면 지우는 조절자가 끝으로 경로 끝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없어지겠죠. 그죠? 지금 이 스타트 조절자가 요게 있는 거겠죠. 얘가 100으로 가면 라인을 다 지울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가 100인 상태에서 0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끝에서 경로의 끝에서부터 라인이 다시 생기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엔드를 지금 100이라는 얘기는 이 패스의 끝에 있다는 얘기인데 삭제하는 조절자 끝에 있는 삭제하는 조절자를 0으로 움직이면 끝에서부터 지워질 거예요. 그렇죠? 스타트랑 완전 반대죠. 스타트는 앞에서부터 지웠는데 얘는 끝에서부터 지우죠. 그리고 0에서부터 100으로 가면 맨 앞에서부터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키프레임을 한번 잡아볼게요. 0프레임의 인디케이터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처음 경로에서 이 11시에서부터 라인이 쭉 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패스의 시작에서부터 라인이 나오는 거니까 엔드 값을 0으로 만들어서 키프레임을 찍습니다. 여기 토글 스위치 있죠? 누르시고 Shift 페이지 다운을 5번 눌러서 50프레임 뒤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50프레임 뒤로 갔죠? 여기서 엔드를 100으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돌려보시면 50프레임 동안 라인이 생겨날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우는 것까지 해볼게요. 왼쪽에서부터 라인을 지우는 건 왼쪽에 스타트 0에서 100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라인이 조금 생기고 난 다음부터 지우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0프레임에서 Shift 페이지 다운을 한번 눌러서 10프레임 뒤로 갈게요. 그리고 스타트에 토글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엔드의 끝에 프레임에서 또 Shift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10프레임 뒤로 갈게요. 여기에서 스타트를 100으로 가져가시면 엔드 조절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라인을 생성하고 10프레임 차이를 두고 스타트 조절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라인을 지우게 됩니다. 보시죠? 여기가 엔드 조절자가 있는 거고 여기가 스타트 조절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라인의 이 길이를 줄이고 싶으면 그러면 스타트를 더 빨리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라인의 길이를 더 늘리고 싶으면 스타트 조절자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삭제를 시작하는 지점을 더 늦추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동작이 너무 밋밋하다 이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선택하시고 F9 누르시면 조금 더 이쁜 모션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템포를 더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그래프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이 핸들을 쭉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앞쪽에서 확 많이 움직이게 할게요. 그러면 슉 움직였다가 천천히 갈 거예요.
그죠? 원리는 이해하시겠죠? 이 패스를 이용하는 애니메이션은 방금 한 이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개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자동차입니다. 제공해드린 소스 2개, 도로하고 빨간 자동차를 불러올게요. 도로를 먼저 놔두시고요. 이렇게 놔두고 나면 이제 패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펜 툴을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로 끝에 놓고 경로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쉐입 레이어가 생겼죠. 일단 곡선은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 두리뭉실하게 잡으시고 곡선을 조금 이쁘게 다듬을게요. 저는 이 위에 라인을 타고 자동차를 가게 만들어 볼게요. 네, 경로를 이렇게 그렸으면 자동차를 불러올게요. 자동차를 가장 맨 위에 놔두시고 크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한 20. 네.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이 쉐입 레이어에 우리가 패스를 그렸잖아요. 이 패스를 자동차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쉐입 레이어 이 세부 항목 여시고 컨텐츠 들어가시면 쉐입 있거든요. 이 쉐입 안에 패스 선택하시면 이 패스 항목이 보입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러면 쉐입 레이어에 우리가 잡아놓은 이 경로가 복사가 돼요. 그 상태에서 자동차 레이어 선택하시고 P를 누를게요. 그러면 포지션 항목이 열리죠. 그 포지션 항목을 선택하시고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 놔둡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이 패스 복사했던 걸 포지션에 붙여 넣을게요. 그럼 여기 키프레임이 쭈르륵 찍히죠. 이러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왔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모양이 이상하죠. 자동차가 이 경로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이 포지션은 바뀌는데 로테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 패스에 따라서 자동으로 로테이션을 만들어 주는 게 마우스 오른쪽 키 그리고 트랜스폼 오토 오리엔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오리엔트 얼롱 패스라고 되어 있죠. 이 패스에 따라서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OK 누르면 회전은 바뀌는데 보세요. 이쪽이 앞이 아니라 이쪽을 앞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R을 눌러서 맞춰 볼게요. 정면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냥 노가다로 일일이 키프레임 잡으면서 회전 적용시켜 주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깔끔합니다. 그죠? 느껴지시죠? 그럼 이번엔 아까 경로를 그렸던 쉐입 레이어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이동한 후에 도로에 표시를 남겨 볼게요. 지도 이동하는 장면들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죠. 일단 쉐입 레이어에 여기 항목 중에 스트로크라고 있죠. 스트로크를 가시면 여기 대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플러스 항목이 있는데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돼요. 그죠? 이 대시의 숫자를 높이시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고요. 줄이시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원하는 만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모나잖아요. 근데 이걸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위에 상단에 라인 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라운드 캡이라고 있어요. 이 라운드 캡을 선택하시면 이 점선이 동글동글해집니다. 보이시죠? 라운드.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경로가 전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자동차 지나간 곳만 표시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아까 한 것처럼 트림 패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쉐입 레이어에서 add 있죠? 이 add 그리고 트림 패스 걸어주시면 이렇게 트림 패스라고 하는 항목이 생기는데, 트림 패스 자동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겨야 되니까 처음 키프레임을 잡았을 때 end를 0으로 잡아 볼게요. 그리고 키프레임 잡으시고 U를 눌러서 여기 끝에가 여기죠. 자동차가 이동하는 끝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end 값을 10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점선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영상들 보면 세계지도 위에서 국가 간 이동하는 비행기 애니메이션을 잡거나 또는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이런 지도 위에서 도로를 이동하는 점선이라던가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구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글자에 패스를 넣는 걸 해볼게요. 하는 방식은 앞에 거랑 같아요. 먼저 텍스트를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누르시고 화면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써볼게요. 에디터 몽키 에디터 몽키. 글자가 조금 크네요. 글자의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이나 이런 거 없이 텍스트만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패스를 잡아 볼게요. 펜툴 선택.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펜툴을 이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쉐입 레이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지금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패스를 그렸기 때문에 쉐입 레이어가 생기지 않고 이 텍스트 레이어 안에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패스가 그려졌어요. 한번 보시면 마스크 1이라고 있는데 선택하시면 우리가 그린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얘를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면 텍스트 선택하시고 패스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 선택하시면 패스를 뭐를 따라갈 거냐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1 선택하시면 이제 텍스트가 방금 우리가 그린 그 마스크 경로 있잖아요. 이 패스 경로에 딱 달라붙습니다. 선택 달라붙었죠? 그럼 이제 옵션들을 볼게요. 여기 옵션이 몇 개가 있는데 5개가 보이죠? 리버스 패스는 지금 라인 위에 있는 이 글씨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번 켜볼게요. ON 누르면 반대편으로 갔죠? 그리고 밑에 있는 perpendicular to pass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경로의 수직의 이야기예요. 경로의 수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ON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글씨가 경로를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면서 로테이션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5% 만들어 버리면 글자가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로테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포지션만 이동을 합니다.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로테이션 없이 그냥 포지션만 바뀌고 있죠? 그죠? 그죠? 이렇게 포지션만 바뀌어요. 로테이션 없이. 그래서 특정하게 저런 모션을 잡을 거 아니면 항상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 여기 얼라이먼트라고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도 ON을 시키면 이 경로에 글씨가 쫙 퍼져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션을 잡을 때는 꺼놓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거라고는 퍼스트 마진이랑 라스트 마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퍼스트 마진은 처음 여백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애니메이션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시면 이렇게 앞쪽에 여백을 키워가지고 늘리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라스트 마진은 뒤쪽에 여백을 가지고 키우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킬 때 너무 느리다 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세세하게 맞추고 싶을 때는 Shift 누르지 마시고 그냥 조절하시면 천천히 움직여지고요. Shift 누르면 확확 움직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모션 잡아볼까요? 여기에서 키프레임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Shift 페이지 다운 5번 눌러서 끝부분까지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써볼게요. 텍스트 에디터 몽키 이렇게 쓰고 이번에는 펜 툴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도형 툴을 길게 왼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여기에서 원을 선택해 볼게요. 원을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타원형이 만들어지는데 Shift를 누르시면 정원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위치를 맞추시고 아까처럼 텍스트 패스 옵션으로 가서 마스크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원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원 안쪽으로 배치하려면 그냥 놔두고 바깥으로 그릴 거면 반대로 리버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리버스 그죠? 이렇게 선택하고 얘도 만약에 퍼스트 마진을 선택하시고 Shift 페이지 다운 5번 눌러서 50프레임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마진을 쭉 움직이시면 회전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떠신가요? 유용한 기능들인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패스를 그려서 그 패스를 따라가게 만드는 애니메이션들은 앞으로 많이 쓰시게 될 거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전부 다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